제가 꿈에 꾸던 그 미용실이 있어요. 그 앞에를요 너무 가가지고요 내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거기만 10번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일본만 제가 한 200번 가까이 갔는데 대표님도 진짜 일에 미쳐서 사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윤터비의 윤미애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애정하는, 그리고 혼자 가슴앓이한 대표님을 정말 어렵게 모셨고요. 그 전에 제가 대표님을 뵙고 저분을 꼭 모셔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여지까지 이렇게 좀 애달게 원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이고 레전드 강윤선 대표님 모셨고요. 그래도 짧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호예요. 강윤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인트로 따기도 전부터 서로 뭐 예쁘다, 젊다 칭찬 엄청 했는데 오늘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친한 언니처럼 편하게 좀 해서 할 거고. 아니 제가 명함 딱 뵈니까 서경대학교 대학원 교수님으로 이렇게 명함이 딱 돼 있어요. 겸임 교수는 얼마나 되신 거세요? 저는 대전보건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년 이상 견임을 했어요. 준호애가 막 성장하지는 않을 때인데 근데도 어떻게 알고 섭외가 된 거예요? 왔어요. 왔는데 스킬도 아니고 리더십이었거든요. 경영이었었어요. 그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잘 못한다고 그랬더니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교수님 원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딱 저하고 맞는 거예요. 가보니까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도 그러지만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표님이? 대화가 되고 나 아는 거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미용 기술도 아니고 리더십이나 미용 경영으로 강의를 처음 했는데도 굉장히 좋아하고 나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계기여서 한 게 한 25년이 좀 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박사 취득 얼마 전에 했어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리키거나 강의를 가면 우선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되게 스트레스야. 근데 대학 강의는 박봉이잖아요. 돈을 솔직히 받자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애정과 열정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때쯤은 그렇게 바쁘실 텐데 어떻게 대학 강의까지 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도 훨씬 얻는 게 좀 많았었어요. 또 얻는다는 게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에 대한 에너지, 현실적인 취업? 그런 것도 있고요.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친구들은 또 대표님한테 직접 강의를 들으니 얼마나 좋았겠어. 리얼하게 산 얘기인데다가 얘가 잘하면 스카우트에서 이렇게 취업도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난 수업을 할 때 교실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 실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게 뭐 미용실 와서 머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미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미용실 외에 공부를 하면서 시야가 좀 넓어지는 곳이 어딜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왜냐면 아름다움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도 보여주고 그래서 밖에서 수업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때 있었던 애제자도 지금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나의 제자가 됐다가 나와가지고 본부장도 되고 파트너도 되고 원장도 되고 지금 또 교수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보람을 정말 많이 이쪽을 느끼죠. 이렇게 다 키우시는데 그때 학교 강의가 되게 의미가 있었네요. 네, 왜냐하면 불명하게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미용이라는 길을 꿈이 같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러니까요. 그런 그럼 시간이 그때 됐어요. 학부했었고 지금은 대학원만 강의하시는 거예요? 대학원도 너무 좋겠다. 아니 뷰티업이 우리가 옛날에 야 뭐 아니면 여자들 미용실 안에서 먹고 살지 뭐 몸으로 힘든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영업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사업을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다라고 만들어준 뷰티업의 대표주자 아닌가 싶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나 무게감 그런 거 너무 크실 것 같아요. 뭐 무게는 안 무겁고요. 뭐 책임감보다는 미용이 생계업인 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생계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도 사실이었었어요.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어려서 뭐 미팅 같은 데서 만나면 미용을 한다는 얘기가 꺼내기가 좀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것처럼 멋있는 직업이 없는데 이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제가 한 30년 전부터 결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성원들이나 직원한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는 너희 집안에서 의사 있고 우리가 판검사 있으면 뭐라 그래? 집안이 좋다 그러지. 이제는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가 있으면 집안이 좋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우리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올라갔고 준호 헤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고 미용을 우리 집에서 10년 했던 직원이
있어요. 네. 그 디자이너가 아빠가 내과 의사였대요. 근데 동생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피부과 의사래요. 언니도 뭐 아산병원 간호사인데 의사 또 집안이네. 그 집 쪽으로는 애삼촌 부부가 의사고. 야, 그럼 너 미용사가 높아, 의사가 더 높아? 같은 사자끼리인데 제가 해보니까 미용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돈 제가 당연하지. 벌이가 더 날 때도 훨씬 있습니다. 낫지, 당연하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럼요, 그럴 때 그럼요. 부모님들도 이제는 깨우친 거야. 어렵게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특기가 있는 애는 헤어 디자이너로 키운 게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 헤어 디자이너를 보는 시각 이게 너무 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요. 정말로 우리가 머리 하러 가는 걸 미용실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네. 샵이라고 하고 그 명칭 자체가 바뀌게 하신 장본인이신 것 같아요. 저 이건 진짜 미용업에서 대표님한테 정말 상 줘야 돼. 무슨 그런 상 같은 거 받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업계에 이런 분이 있다는 거가 대단한.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네. 만나기로 해서 네. 둘을 이렇게 연결을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세일즈라는 게 같은 거예요. 미용업도 내 능력만큼 받아가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내가 우리도 좋아하는 1억 연봉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하지.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일즈, 영업을 한다는 것만큼 멋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럼요. 하는 만큼 보는 정직한 직업이 없어요. 네,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래서 차도 많이 파는 사람이 인컴이 다르듯이 우리 미용도 내가 능력만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갔기 때문에 참 열심히 해야 되는 직업이고 정직하게 대가 지불을 받는 직업이구나. 이게 오늘 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너무 같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당연히 잘 해놓으셨을 거라고 네. 봐요. 보니까 인력 배치나 인력 운영도 직접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많이 힘드실 건데. 아, 힘들긴 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인구가 절벽이잖아요. 그리고 미용을 배우는 숫자가 좀 적어졌어요. 인력이 참 문제고, 그쵸. 예, 이 문제는 앞으로 더 큰 모든 문제가 산업에서 되지 문제일 것 않을까 같아요.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현재는 준호학과가 있어요. 3개, 4개 이렇게 정도 돼요. 거기에서 졸업을 해서 우리가 데리고 와요. 예. 멋있다. 이런 예. 과를 신설하고 이런 건 어떻게? 꽤 오래됐어요.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있어요. 30대 1, 많을 때는요, 뭐 40대 1 됐어요. 거기 그럼 졸업하면 100% 취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졸업을 해서 우리가 데리고 와요. 매장에 나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낭비되는 게 없어요. 필요 있는 걸 학교에서 배우고 현장으로 바로 투입이 되면 이게 또 아웃풋이 나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또 그런 인력은 보충을 하시고 충원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진짜 대표님 대단하시다. 그렇게까지 어떻게. 아니 그래서 같은 맥락이지만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법인 큰 진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기까지 그러한 고충이나 직원들에 대한 세팅이 아마 원동력이 됐지 싶어요. 아니 아까도 후배들이 연락도 많이 오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경쟁사지만 많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이렇게 뭔가 연락이 오면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제 경험을 많이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인데 해외 진출할 때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있었고. 이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해준더니 연락이 왔어요. 정말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끼죠.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예. 경쟁 업체가 될 수 있잖아. 경쟁 업체는 미용실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곳이에요. 아, 예. 멋지시다. 예, 그냥 미용실이 다. 경쟁이라면 저 준호 안 해요. 아, 진짜 미용은 등록을 서로 해야 잘 돼야 같이 잘 되지. 여기가 죽고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제 직업도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그렇다 해서 뭐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업이 같이 잘 돼만 같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경쟁자는 또 다른 곳에 있어야지. 아, 경쟁자가 있으세요? 아, 전 많죠. 아유, 사람들이 웃어요. 애플이에요, 애플. 아, 왜 웃어요 그게? 예,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죠. 나는 애플의 그런 심플함이 좋고 팀쿡이 지금 이어받아서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저렇게 되고 싶다는 게 너무 간절해요. 애플 회사를 갔는데 언으로 정말 회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여행을 그 회사만 보러 가요. 애플만 보러 미국을 가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애플 앞에서 밥 먹고 또 가고 밥 먹고 또 가고 그래서요. 계속 그런 걸 막 느끼고 오면서 질투심이 엄청 나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곳이지만 그냥 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되실 것 꿈을 같아요. 그렇게 막 꾸어요. 아유, 왜냐면 돈이 안 현실화됩니다. 들거든. 뭐 돈 주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희망을 아주 주셔서 불가능한-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네. 꿈 아닙니다. 제가 도산공원 사거리 이제 강남전시장 벤츠 매장 있는데 바퀴 달린 거 하는 영업사원들은 거기를 다 가고 싶어하는 네, 쇼이거든요. 그래. 저도 그래서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있었거든요.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전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누가 들어가고 어떤 차가 들어가고 내가 꼭 저기 가서 근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오기 전부터 계속 어쩌면 그랬었거든요. 저랑 닮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 앞에 가서 쳐다보셨다니까. 거기도 그렇지만 처음에
미용실 쬐끄맣게 할 네. 때는 일본이 굉장히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갔어요. 있죠, 지금은 앞서 있죠. 저희가 일본의 프랜차이즈점도 나갔거든요.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앞서 나갔는데 제가 꿈에 꾸던 그 미용실이 있어요. 그 앞에를요 너무 가가지고요 내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가서 머리도 하고 있다가 또 나와서 앞에 있다가 그래서 어느 달에는 거기만 10번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일본만 제가 한 200번 가까이 갔는데 대표님도 진짜 네. 일에 미쳐서 사시는구나. 거기 가 있어서 뭘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 제 기분이- 에너지가 느껴지는 저도 거예요. 기분이 아 내가 꼭 갈 거야. 갈 수 있을 것 같아. 가겠지 뭐. 나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회도 오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표님도 그렇게 하셨네. 네. 잘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네. 그래서 요즘에 너무 그런 데 가서 좀 건강이 나쁜가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아니 그래야 돼요. 요즘- 그래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더라고. 아 정말요. 나는 너무 많이 안 느끼는 된 사람이라.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정말 간절하니? 해봤니?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정말 간절하면 그럼. 됐을 거야. 그럼. 물어보면 조금 있다가 그렇게까지는 간절하지 않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고백은 하더라고요. 간절하면 뭐를 못 하겠어. 네, 이것도 간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거에 네. 기본은 간절함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저는 자리를- 윤미애 이사님의 네. 유튜브를 보면서 희망을 얻는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사실 생각보다 동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네. 이번에 빠져가지고요. 제가 사람들 만나면 너 혹시 윤미애 이사라고 알아? 200억에 이래야 호가거든요. 아니 맞아요. 애들이 싹 들어오게끔 해야 되려고 그러면은 200억. 10억 이걸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먼저 꺼내면 일단 눈이 동그래져요. 누가요? 그럼 이제부터 맞아요. 뭐예요? 나한테 집중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탁 얘기를 해주면서 나도 거기서 힘을 얻으니까 봐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로. 저 영상에 이제 여러 곳에 나갔지만 제가 이렇게 가식을 떤 건 없어요. 그렇죠. 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정말 악플이 별로 없고 다 선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 나가면서도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 니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애들 아유 쟤 뭐 저렇게 해서 됐겠지. 이런 애들은 안 되거든. 그런 걸 좀 있는 그대로 제가 저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됐구나라는 걸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표님도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